전체 주제를 좀 요약해보자면 약 100가지 정도의 타이틀이 있는데 10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나열하는 게 있는데 IonQ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과 대중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정상 CTO가 그만둔 것이 정말 안 좋은 소식인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IonQ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IonQ 회사 내부의 인력하고 경쟁력,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과 방어에 대한 부분, IonQ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에 대한 승부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 IonQ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IonQ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검증해 볼 겁니다. 만약 IonQ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볼 거고요.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넘는 대장적인 분석이고, 이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진짜 IonQ를 알아보자입니다. 우리는 IonQ다. 트랜지션 이미지인데요. 컬리지 파크라고 해서 2023년 9월 정도에 메릴랜드 대학교가 양자 컴퓨터계 선두주자인 IonQ와 협력해서 양자 연구센터인 Q랩을 오픈했었죠. 그 관련된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늘이 맑죠? 재무 상태 23년. 앞으로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매출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회사의 매출이 한쪽으로 쏠림이 나오는 현상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IonQ의 매출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는 좀 이른 면이 있고요. 생각보다 매출이 낮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IonQ의 23년 4분기 매출은 약 81억이었고요.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매출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21년도에 28억, 22년도에 150억, 23년도에 267억. 증가세가 굉장히 좋죠. IonQ의 다음 목표는 알고리즘 큐비트 64고요.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2, 3년 이후에는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답니다. 이건 후반에 좀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IonQ 재무 결과 중에서 기술적인 하이라이트를 추려보자면, IonQ는 24년 1월에 IonQ 포르테에서도 AQ36을 달성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됐다고 밝혔고요. 알고리즘 큐비트 36을 달성하면 포르테가 고려할 수 있는 연산 공간이 AQ35의 성능에서 약 200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4년 1월에 알고리즘 큐비트 36에 도달해서 성능이 35보다 2배 정도 향상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5에서 36으로 겨우 1 증가한 것 같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후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에서 1 증가하면 2배가 되고, 그 다음 목표는 64인데 알고리즘 큐비트 35에서 1 증가하면 2배가 되는 연산인데, 나중에 이번 연도나 다음 연도 정도의 목표인 알고리즘 큐비트 64가 된다고 하면 연산량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산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계산 수치가 너무 커서 눈으로 보는 게 편할 정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용어가 있는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알고 갑시다. 기본 용어와 최적화. 수율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입수에 대한 완성된 양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데에서나 하이테크 업종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생산성하고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가 되겠죠. AQ와 큐비트의 차이를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AQ는 알고리즘 큐비트라고 얘기하고, 실제 알고리즘을 양자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큐비트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 AQ가 IonQ에서 말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성능적인 지표라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큐비트가 여러 개 모여서 AQ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큐비트만 만나봤자 의미는 없고, 사실상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알고리즘 큐비트 AQ가 중요합니다. 그 개수가 중요하고요. AQ 숫자, AQ36, 36AQ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QPU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양자 컴퓨터를 실행시키기 위한 주요 머신을 얘기해요. CPU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에선 그 단위가 QPU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은 양자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질 매거진 같은 걸 보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적화는 사실 성능의 향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긴 한데, 대중이 알고 있기에는 오류 수정, 정확도, 성능 이걸 합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반적인 대중의 시선에 의해서 최적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최적화라고 말을 할 거고요. 큐비트에는 인공 큐비트와 자연적인 큐비트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합니다. IonQ에서 쓰는 거는 자연적인 큐비트를 쓰고요. 인공적인 큐비트는 타 회사들에서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이언 큐비트의 장점은 뭐냐면 양자격 결과는 오류 없이 정확하다. 하지만 인공지능 큐비트는 그렇지 않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이언큐는 자연적인 큐비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이거에 대한 장단점들, 특징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일단 이 두 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24년에 팟캐스트에서 아이언큐 CEO죠. 피터 채퍼먼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24년 2월 29일에 팟캐스트에서 아이언큐 CEO인 피터 채퍼먼이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아이언큐 CEO가 말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뿐만 아니고 23년 10월에 취업 네트워크에 출연한 내용도 있어서 같이 한번 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눌러주신 분들 초월대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피터가 말하는 아이언큐 첫 번째, 아이언큐가 사용하는 큐비트는 이온이고 아이언큐는 이온과 원자를 만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언큐는 자연적인 큐비트를 사용한다는 말이고 고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이언큐 제품은 수율이 없고 그러니까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을 만드는 게 굉장히 높다는 뜻이고요. 제조성에 문제도 없고 모두 다 완벽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아요. 요즘 양자 컴퓨터 회사가 미국에서 많이 써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큐비트는 아이언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인공 큐비트들은 초전도체와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큐비트를 하나로 구성하는데 한 10개에서 14개 정도의 원자가 필요하다는 추정이 있고 모든 원자가 다른 큐비트와 동일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기만 하면 안 되고 서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그래서 이 문제에 많이 봉착해 있는 상태고요. 인공 큐비트를 만드는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돌파하는 데만 해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아이언큐 쪽에선 수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다른 회사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여러 개 조합해서 완성되는 걸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아이언큐는 불량품이 없는 걸로 만들다 보니까 99%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인터뷰에서 피터가 100%라고 얘기했지만 사람 이름 모르니까 99.9%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터가 말한 아이언큐 두 번째, 아이언큐가 사용하는 가치인 이온은 아이언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대학 연구소나 다른 누구와도 비교해도 가장 높은 충실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게이트 충실도를. 쉽게 말해서 오류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다른 어떤 기술과 비교해도 가치인 이온 시스템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용 시장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언큐의 양자 컴퓨터는 하나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범위가 좁은 영역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 인공지능 돌릴 수 있는 컴퓨터까지도 확장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되게 제한적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리 두 번째, 쉽게 말해서 양자 컴퓨터로 AI 같은 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아이언큐는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곧 매출로 일으킬 수 있는 상업화적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세 번째, 다른 양자 컴퓨터 업체에서도 프로그램 자체를 못 돌리거나 아까 얘기했었죠? 큰 프로그램을 못 돌리는 양자 컴퓨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아이언큐가 이점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CEO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실질적 큐비트인 AQ의 증가 속도가 다른 곳에 비하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런 게 가능한 것은 기술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AQ라고 하는 거는 아이언큐에서의 지표이긴 한데 다른 회사에서도 다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수율도 없고 시작 자체가 다른 곳보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방향성이 아이언큐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크리스와 정상 김이 기술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피터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젠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게임에 새로운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니까 젠가의 블록을 채울 수 있는 규칙이 만약에 새로 추가된다고 하면 젠가가 계속 높아질지 또는 무너질지 다음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트랜지션 이미지가 중간에 종종 들어갈 예정이에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강연은 아니고요. 최민식 대사가 떠올라서 붙여봤어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독자 5명일 때 찍은 캡처인데 이거 보고서 감동의 샤우팅을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5분.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 투자는 본질적으로
그 회사를 알아가고 그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투자는 주가나 타이밍이 아닌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